176쪽이 우리가 나갈 차례예요. 자, 시작을 해볼게. 한글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기호로는 SN과 AN의 관계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자, SN과 AN의 관계를 설명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적어보면 SN과 AN의 관계는 딱 정해져 있어. AN을 구하고 싶니?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라 라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뭔지 감이 좀 안 와. 조심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 오케이? 그게 뭐냐면은 잘 봐. 우리가 S10이라고 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짠짠짠짠짠 A10 이렇게 더한 걸 A10이 S10이라고 불러. 즉 S10이라고 하는 건 첫 항부터 얘가 10번째 항까지 끝만 적어놓은 거야. 왜 시작을 안 적었냐? 무조건 S라는 기호를 쓰는 합은 첫 항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적힌 숫자 그 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S9라는 건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더해가서 A9까지 더한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얘네 둘을 빼봐. S10에서 S9를 빼봐. 그럼 당연히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남은 거는 A10밖에 안 나와. 그럼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S10에서 S9를 뺀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공식화시키면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바로 전까지 더한 걸 빼면 남은 게 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가니? 자, 근데 이 관계식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식에 n에 1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첫 번째 항은 S1 빼기 S0이라는 게 돼버리지, n에 1 넣으면. 근데 S0이라는 애는 수열에서 존재하지가 않아.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더해가는 거잖아. 근데 S0이라는 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에 1 넣은 건 오류야. 여기다 n에 1 넣은 건 오류야. 그러니까 내가 얘에서 얘를 빼서 어떤 식을 만들었어도 그 식에 1 넣은 건 오류라고. 1을 넣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1을 빼고 나머지는 다 넣어도 되니까 2부터 넣을 수 있다. 이런 제한 조건이 되고요. 오케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AN을 구해서 거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야지 수열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수열을 완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이 식에 넣을 수 없다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첫 번째 항은 SN이 주어진 상태일 테니까 S1을 구해. 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 잘 들어. 이거는 풀리진 않을 거니까. 자, SN이라는 식이 있어. n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오픈. 이런 식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어. 자, 즉 SN이 지금 주어진 상태야. 근데 내가 이 수열이 뭔지 궁금해서 너 나 이 수열에 대해 좀 알려줘.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그 수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해서 쭈루룩 써주든가. 두 번째, 일반 항을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쭉 쓰기는 그렇고 일일이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AN을 구하기로 한 거야. 원래 이 AN을 구하는 게 공식이 있어서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너네들한테 설명만 하고 막 왜 그런지 그런 거 설명을 하나도 안 해서 그거는 일단 보류야. 그거는 언제 하냐? 니네
다시 한번 할 때는 할 거야.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까지 받아들이기에 니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때. 그래서 그냥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걸로 AN을 구할 거야. 이 방법으로. 됐지? 자, 얘도 AN 비교형을 가면서 하는 거야. 자, 얘도 AN을 구할 거야.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SN에서 SN-1을 빼래. SN은 얘니까 얘를 적으면 되는 거고, SN-1은 SN이라는 이 식의 요 N 자리에다가 N 대신에 N-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N-을 집어넣는 걸 빼야 되니까 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치고 가로, 대가로 중괄호를 쳐야 되지. 그래서 그냥 여기도 마이너스하고 이것도 마이너스 바꿀게. 그럼 뺀 거지? 여기까지 납득하지? 자, 이걸 계산할 거야. 계산은 이거 다 정리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구하면 2n 플러스 2가 나와요. 나와요. 믿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구할 거야. AN을. S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근데 뺄 거니까 3가로 n-1. 자, 더하기 1인데 뺄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 더하기 1 빼기 1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지. 이거 빼놓고 여기만 봤더니 저 식이랑 어때? 한테 AN이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2n 플러스 2가 나와. 여기까지 됐어? 자, 내가 AN을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식 다 일단 첫 번째로 뭘 넣으면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엔 1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얘는 애초에 1을 넣을 수 없는 식을 내가 만든 거니까 1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잖아. 첫 번째 항을.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1을 넣어서 구해. 생각해봐. 지금 이게 문제가 주어진 거고 이게 내가 푼 거야. 근데 문제가 주어진 거에 읽는 거랑 여기에 읽는 거랑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내가 계산을 해서 구한 거고 이 계산법에는 절대 1을 넣으면 말아라, 1을 넣지 말아라가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지 못해.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봤어.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봤더니 4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4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냐가 중요한 거야. S1이라는 걸 구한 거지. S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A1만 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A1과 S1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 AN이라는 애는 2n 플러스 2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엔 2부터 2, 3, 4 이렇게 넣어야지 된다. 수열이.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떨 거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넣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는 거. 그게 S1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그럼 여기다 1을 넣었더니 4가 나왔어. 근데 웃겨. 여기다 1 넣어도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얘는 그냥 어떻게 써? 얘는 1부터 넣어도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AN이 2n 플러스 2이고 첫 번째 항이 여기다 읽어야 된다 그랬지? 5가 나왔지. 그럼 여기다 읽은 거랑 여기다 읽은 게 다르지. 그럼 진짜 첫 번째 항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야. 왜? 이게 문제가 주어진 거고 이건 내가 계산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부터 넣어야 된다. 답이 다르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은 SN과 AN의 관계는 AN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이걸 외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구했을 때 나온 건 첫 번째 항을 n의 1값을 구한 데서 넣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뭐랑 비교해 본다? 주어진 SN에 있는 거랑 내가 구한 거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는 거야. 같으면 이렇게 쓰고 다르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됐어? 자, 할 얘기가 아직도 많아. 지금 하고 있는 건 등비주얼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등비주얼에서도 똑같이 이걸 쓸 거야. 1도 안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등차 수열에만 쓰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만. 등차 수열에서 SN과 AN의 관계. 이건 쓰세요. 책에. 176쪽에다 쓰시면 돼요. 176쪽 어차피 이거 나와 있잖아. 그 밑에다 쓰시면 돼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안 나와, 사실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합격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an제곱 플러스 bn이 나온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sn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가 a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등차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생기면 등차 수열이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리고 얘를 an을 구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할 거야.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한 답은 얘는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 이런 정상적인 일만 벌어져. 그러니까 이 A에는 n에 대한 1차식 Pn 플러스 Q 모양이 등장하고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는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오케이? 등장하고 얘는 n에 1부터 넣어도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와. 두 번째,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런 애가 바로 비정상적인 애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원래 등차 수열합은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해버리는 거야. 아, 얘는 AN을 구하되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은 틀리니까 두 번째부터 n을 넣어야 되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주어진 식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한다고. S1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다 넣으면 이게 차이점인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A값, B값까지 구하는 방법까지 딱 배우면 여러분들은 바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안 써.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거든. 왜? 우리가 등차, 등비는 공식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수열은 공식을 못 만들거든. 그럼 여러 가지 수열에서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안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공식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이야. 그럼 얘는 왜 비정상적인 애가 나오느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수열 나열해볼게. 1부터 넣어본다. 1 넣으면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첫 항은 5로 써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여기 2부터 넣겠지. 2 넣으면 6, 8, 10, 12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처음부터 쭉 등차 2씩 늘어나. 근데 얘는 처음에는 등차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등차가 되지.
그치? 그리고 합을 했다고 쳐봐. 합을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합한 게 얼마인지 구할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 합하면 이렇게 더하면 3개 더하면 되지. 여기까지 합하면 이거 3개 더하지. 얘의 합이랑 얘의 합 중에 얘의 합이 얼마 커? 1이 크지? 어디까지 더해도 1이 클 수밖에 없지. 첫 항만 1이 큰 거니까.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럼 차례대로 더하면 계속 1만 큰 거지. 그래서 수열의 합이 1이 큰 거야. 여기 1이 붙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하든 1이 크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 책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보면 뭔가가 점점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자 만약에 11-1번을 니네가 푼다고 쳐봐. 그럼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인 애고 두 번째 거는 비정상적인 애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걸 알고 풀으라고.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어렵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 비정상적인 애가 나오면은 수요를 더할 때 첫 항만 따로 계산해서 넣어야 되잖아. 그럼 나중에 첫 항부터 더해가는 공식을 넣어보거든? 그 공식에서 첫 항만 다르니까 첫 항만 다르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 비정상이구나 시작부터 알고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만 외워줘. 이게 정상, 이게 비정상. 됐죠? 자, 그 다음에 179쪽 좀 잠깐 보자. 179쪽. 자, 18번이랑 23번은 빼고 숙제해 주시고 18번 잠깐만 봐줘. 18번 잠깐만 봐줘. 자, 18번 직선 위에 점이 있지. 얘들아, 직선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점은 1차식에다가 1차 함수인 1차식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값들이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등차수열 문제인 거야. 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랬어? 1차식이었어. 그러니까 1차식으로 만든 건 당연히 다 등차수열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채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오는 22번 이야기를 할 거야. 22번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치면 등차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등차에선 이거 아니면 19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잘 좀 들어봐요. 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 그럼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이지? 자,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n-1b가 일반항이었어. 2를 넣으니까 얘는 a 플러스 2 빼기 1b. 자, 얘는 a 플러스 12d. 얘가 13이면 12d. 100이면 99d. 뭐 이렇게 됐었어. 요 두 개를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면 당연히 A하고 D가 나올 거야. 내가 구한다고 뭐 이건 문제될 건 없잖아. D가 그냥 4 나와. 그럼 A가 마이너스 23이 나와. 자, 뭔가를 구했어. 구한 상태에서 이제 일반항도 구하고 생각을 좀 할 거야. 자, 생각은 이걸 가지고 할 거고 일반항을 구할 거야. 여기서 혹시 기억나니 일반항 구하는 거? 바로 자, D가 4니까 4n.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합해서 얘가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27. 여기까지 됐니? 자, 생각을 해보자. 요거 말고 요걸로 생각을 해보자. 자, 초탕이 마이너스 23이야. 그럼 시작이 음수를 시작해. 근데 공차가 4야. 은선아, 공차가 4야. 공차. 그럼 점점 마이너스 13부터 조금씩 커지지. 언젠가부터 뭐가 나와? 양수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절대값이잖아.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풀면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나가고 양수는 그대로 나가고 이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가 궁금한 거? 언제부터 양수가 나오냐? 혹은 언제까지 음수냐? 이게 필요하잖아. 오케이? 언제까지 음수냐가 말이 좋니? 언제부터 양수냐가 말이 좋니? 성원아, 넌 뭐가 좋니? 언제부터 양수냐? 그거니까 뭘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서 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푼 거랑 내가 설명한 게 좀 다를 때가 있거든? 그게 개인적인 취향인 거야. 나는 언제부터 양수냐가 나도 좋아. 그래서 넘겨서 바로 나누면 6.75 안 구해도 돼. 6.xx 해도 돼.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이 7부터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전까지 6까지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풀 때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1,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2,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3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a6까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a7부터는 양수니까 절대값 영향 안 받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를 묶이니까 a1부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6까지 마이너스가 묶이고, 그 다음에 a7부터는 a20까지 양수니까 그냥 풀 수 있어. 그치? 그럼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이거 따로 구해야 돼. 절대값 기체로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방법이 없잖아. 이건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야. 맞지? 자,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가지고 등차수의 합공식은 2분의 n 가로하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이 6개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이고 첫 항이 얘지? 첫 항은 마이너스 23이고, 자, 여섯 번째 항은 여기다 6 넣으면 되게 질가는 거였으니까 여기다 6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더하기 A7부터 A20까지야 마찬가지야. 2분의 7부터 20이니까 항의 개수는 7, 8, 9, 10 헷갈리면 세는 거고, 저는 이렇게 세요. 7부터 20까지 셀 때는 어떻게 세냐? 20에서 6을 빼요. 20이라는 건 1부터 셌을 때 20까지 세면 20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7부터 세려면 6까지는 안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20 빼기 6 이렇게 해요. 전. 그래서 20에서 6 빼면 14. 항이 14개. 그럼 일곱 번째 항은 여기다 넣어. 1이지? 더하기 끝항이 20번째 항 여기다 넣어. 80에서 빼면 53.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괜찮아. 절대값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등비수열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같이 연습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시작합니다. 등비수열. 자, 등, 비, 같은 등, 비. 비가 같은 수열. 무슨 비가 같다? 전항이랑 후항,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비율이 같은 수열. 뭐 이런 얘기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자,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등비수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정한 수를 변하지 않는 수가 일정한 수야.
곱해가면서 만든 수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여기에 일정한 수를 정해. 2를 정할게. 2를 계속 곱해가면서 만드는 거야. 여기다 2를 곱하면 6. 여기다 2를 곱하면 12. 여기다 또 2를 곱하면 24. 여기다 2를 곱하면 48.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가며 만들었어. 오케이? 자, 그게 왜 등비수열이냐? 봐봐. 2를 곱해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비율이 1대2지. 얘네들의 비율이 1대2지. 얘네들의 비율이 1대2지.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때 일정하게 곱해간 이 숫자 있지. 이 일정하게 곱해간 그 수. 그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불러.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나 때는 그런 얘기, 나 때는 나왔어. 나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 북한에서 간첩이 오면 무장공비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맨날 애들이 이거 들으면 깔깔깔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웃긴 말은 아니야. 공비. 그리고 영어로는 수학적 기호로는 R이라고 써. 자, R을 쓰는 이유는 이제 레이트 알지? 비율. 레이트. 그 수학에서 쓰는 레이트. R, 비율. 그러니까 B란 뜻이야. 얘네들의 B 1대2니까 2. 1대2니까. 이렇게 해서 공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등비수열에서 쓰는 구조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구조, 곱해가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부른다까지는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차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항은 간단하게 쓰기 위해 A라고 씁니다.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R을 한 번 더 곱했어요. 네 번째 항은 한 번 더 곱했어요. AR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준아,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 AR을 9제곱한 게 아니라 A 곱하기 R만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A, R의 9제곱. 오케이?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R 99제곱. N 번째 항은? A 더하기 R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N 1제곱. 와우! 와우! 자,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 눈치챘을 거야.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오케이?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외우자. 다섯 번째 항 AR의 4제곱. 100번째 항 AR의 99제곱. 1000번째 항 AR의 9999제곱. 오케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반항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필수 1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시작합니다. 자, 제5항은 다섯 번째 항을 얘기하지? 다섯 번째 항을 A5라고 하고 A5가 마이너스 48이라고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제8항은 A8이고 A8이 384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얘가 하필이면 등비수열했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등차였으면 A 플러스 7이라고 썼어야 되잖아. 근데 등비니까 여기다 넣어서 구하겠지. 그지? 자, 요거랑 요거 중에 얘부터 먼저 쓸게. 얘부터. 지수 얘는 A8이야. A8은 어디에 8이 들어가? N에 8이 들어갔지? 그럼 여기도 N에 8 들어갔으니까 8 빼기니까 여기 7이 되지? 그럼 읽어줘. A R
AR 7 이러면 나는 AR의 7제곱이 얼마? 이렇게 써야 돼. 수학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기호를 만들기 전에 그 기호에 대한 설명, 기호가 없으니까 설명으로 수학을 만들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AR의 7제곱을 우리가 읽듯이 기호로 안 쓰고 그걸 영어로 AR의 7제곱 퓨러로 이렇게 써서 만들었어. 처음에. 옛날에는 수학이 얼마나 복잡해 보였겠어. 그치? 이내야 괜찮아? 아니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 A5야. 그럼 A5는 N에다 5 넣겠지? 그럼 뭐라고 읽어? 여기가 5야. 그럼 N에 5가 들어가. 그럼 여기 5가 들어가지?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읽었는데 A 아래 5 빼기 1이니까 몇 제곱? 이렇게. 이거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여기다 5 넣고 읽어봐 주세요. 한 번만. 여기 5 넣고 5 빼기 1이 4니까 이걸 4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읽어달라고. A A 아래 4제곱. 그게 마이너스 48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등차에서는 이거 연방 풀었지? 더하기 빼기해서 이것도 연방 풀어. 근데 얘는 나누기 연방.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누고. 자, 얘랑 얘랑 나누면 A는 없어지겠죠? R 나누면 R이 총 3개밖에 안 남고요. 자, 여기서 여기 나누면 이런 게 좀 더럽다는 거예요. 8 나와요. 이상아! 안 돼. 자,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R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두 개는 허근이 나와. 그래서 실근은 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 계산하기 쉬운 데다 대입을 하면 16A가 마이너스 48이 되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놈, 요놈 두 놈이 나왔고 그럼 일반항 A에는 그대로 쓰면 돼. A 마이너스 3 곱하기 R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2제곱. 얘 마이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 친 거야. 가로 안 치면 2만 M 마이너스 1제곱 관계되니까. 됐어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1-1에 2번. 이거 할 때 1번 이거 지금 1번 이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돼. 잘라서 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3 바로 쳐야 돼. 안 그러면 네가 3회만 n-1제곱 관계되고 A도 구하고 했어야지. R을 구했으면 A도 구해야지. 나누기라니까 이거 나누기. 근데 이거 왜? 그러지 말고 나누기. R 구했잖아. 그럼 A를 구해야 돼. 여기가 아무 데나 넣어. 연방 푸는 거야.
나누기 연방을 풀어서 그래. I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면 R이 27이 뭐뭐뭐네. 그렇지. 그래서 2번 하자. 빨리 써, 빨리. 가로치고. 2-1. n-1제곱. 집중하자. 요거 하나 가르쳤다. 집중하자. 요거 하나 안 설명했다. 자, 필수 2번입니다. 자, 첫 항이 5라고 나왔어요. A1이라고 썼지만 그냥 A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말 잘 들어요. A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 공기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둘을 보는 순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반항 A를 구하겠습니다. 민경아, 일반항 A는 5 곱하기 3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잠깐만. 아니, 내가 은선이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자, 곱하기를 써도 되고 점 찍어도 돼요. 중요한 건 곱하기나 점 중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돼요. 왜? 3항 때만 n-1 제곱한 겁니다. 구분하려고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 AN이 일반항이고 일반항이 모든 항의 대표하는 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항이 만보다 커지는 게 언제니? 그러니까 만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라는 식을 만들었어. 그치?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눴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n값을 구해보시겠다고, 부등식을 풀어보시겠다고 로그 붙여서 해도 답은 나와? 그건 할 짓이 아니야. 니네 수원에서 지수단원에서는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3의 거듭제곱을 찾아. 3의 4제곱이 80일이야. 3의 5제곱이 여기다 3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243이야. 3의 6제곱은 당연히 3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계산하면 729야. 3의 7제곱은 2187이야. 이렇게 쭉 나열해. 그러니까 2000보다 넘어가는 게 언제냐 봤더니 얘부터지. 그러니까 n-1이 7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8이 돼. 오케이? 그거 아니죠? 요거는 안 시킬게요. 자, 184쪽에 3-3번입니다. 3-3. 자, 요거 등차에서도 나왔었죠, 문제. 자, 문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3하고 2187 사이에, 요 사이에 숫자를 때려 넣대. m개의 숫자를. 얘는 몇 개인지만 알면 돼. 이런 거 익숙할 필요가 없어. 얘가 m개의 숫자야. 근데 m개의 숫자를 붙여놨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비수열이 됐대. 그럼 등비수열 입장에서는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맨 마지막 항이지.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얘가 n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2개잖아. 그럼 마지막 항은 당연히 총 대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이 a n 플러스 2가 2187이 나왔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 자, 일반항이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m 더하기 2 넣어야겠지? 자, a는 첫 항이 3이라고 나와있지? 3 곱하기 r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n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n 플러스 2에다 1 빼니까 n 플러스 1 제곱한 거지? 계산하면 그게 2187이 나오네.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풀릴 리가 없고 힌트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에이씨 공기가 나왔네. 공기가 3이래. 그럼 이것도 3이래. 이해됐어? 계산하면 되겠지? 기억나니? 이거 아까 3의 몇 제곱이었어? 지금 7제곱 아니었지? 7제곱이었어. 자, 여기 3이 하나 있고 약분하면 3이 6제곱. 그러니까 얘가 6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n값이 5 이렇게 나오겠네. 등차랑 똑같아. 이게 몇 번째 항이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야. 겹치는 거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였어. 됐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하나 배웠어요.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오씨, n자가 이렇게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울 거는 등비중항이에요.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 중 가운데 항이라는 수요. 자, 그러니까 등비중항을 설명하려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A랑 B랑 C였다고 치자. 그럼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자, 시작합니다. 어떤 세 개의 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당연히 얘 대 얘의 비율과 얘 대 얘의 비율이 같겠지.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니까 A 대 B랑 B 대 C가 똑같지. 그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게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인 B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 이게 등비중항이야. 그리고 등비중항을 설명하는 그 과정이 등비수열이라는 정의를 이용했지. 그러니까 등비중항이 성립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역으로. 등비수열이 되면 등비중항이 성립한다. 이게. 반대로 이게 성립하면 그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나오거든. 그게 무슨 수열인지 안 나와. 근데 얘는 이런 게 성립해 라고. 그럼 얘가 가운데 한 거 제곱했더니 양옆에 곱과 같네? 그럼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외우기만 하면 돼. 자, 4-1번 들자.
0 일부러 안 쓴 거지. 답안이라서. 쉽죠? 자, 다음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자, 그 다음 페이지 무슨 내용이냐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야. 자,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나와. 어떤 세수가 주어져. 그 다음에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럼 쓰는 거야. 그치? 어떤 세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걔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나오면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등비수열을 직접 세수를 만들어야 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있는데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나는 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옛날 같으면 3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애니까 해를 이렇게 만드는 거. 차이점을 알겠어? 수가 주어지면 이걸로 푸는 거고 수를 내가 만들 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등차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랑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등비는 어차피 내수는 안 나와. 얘만 있으면 돼. 됐어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하고 저렇게 만들었어.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 등차수열 만들 때, 세수 만들 때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었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봤다고.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풀린다고. 그지? 그래서 이것도 궁금했다고. 야, 씨, 이거 그럴 거면 씨, 얘는 왜 이렇게 안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이걸 풀어봤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아. 왜냐면 분수식이니까 더할 때 너무 불편하지.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든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거. 내가 저게 어떤 의미를 만들었는지만 알면 사실 어렵게라도 풀 수는 있다 이거야. 됐지? 자,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외우라는 거지. 너 해가 있어? 근데 그게 등비수열이야? 그럼 해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라 이거지? 자, 그럼 저 세 개가 해란 말이야. 얘가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애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지? 자,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는 사실 이것만 해도 풀렸는데, 그치? 슬프다. 자, 등비수열에서는 이것도 해야 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도 써야 돼. 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쓸 때 아,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생각해봐. 알파 베타 감마 있으면 그냥 뭐 한 거야?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하고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둘 곱하면 돼. 자, 이거 두 개 곱할게. 두 개 곱할게.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 이거 둘이 곱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할게. 근데 얘를 먼저 적을게 좀. 왜? 얘가 차수가 조금 낮아서. 세제곱이구나. 쓰려고 보니까 이상했어. 자, A제곱, R제곱. 이렇게. 그래서 둘을 곱하는데 차수별로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A분의 C가 나와. 1이 나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뭐 한다? 당연히 또 두 개 나누면 돼. 근데 얘에서 얘로 나누는 것보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는 게 낫지? 그래서 얘를 적을 건데 바로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AR로 묶어. 이거 AR로 묶어. AR로 묶으면 여기 A. 여기 AR로 묶으니까 AR. 다음 AR 제곱 이렇게 되지. 얘가 2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얘 그대로 적을 거야. AR 제곱. 얘가 2지? 이게 뭐죠? 나눠진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공통인수 다 묶든 다음에 최대한 묶고 나누면 돼. 근데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자 여기다가 뭐 곱하면 밑에 거든. 여기다 무엇을 곱하면 밑에 게 되니? AR을 곱하면 밑에 게 되지. 여기다 AR 곱하면 얘 되고 여기다 AR 곱하면 여기 되고 여기다 AR 곱하면 얘가 되지. 자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가 돼? 그럼 같은 거일 거니까 AR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헷갈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적고 이것도 적고 나눠줘요. 그럼 이렇게 약분 되겠죠? 자 약분이 되니까 자, 여기 AR 값이 나오고 그게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AR 값이 나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R이 여기 있는 놈 중 하나지.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은 근이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AR 값이 2분의 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K가 나온 거야. 두 번째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쓰다가 말았지. 마지막 하나 안 썼지. 마지막이 뭐야? 세개의 곱이지. 이거 셋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고 그게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K가 되지. 이걸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알아듣겠어? 근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거 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넣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보자. 5-2번 SN과 AN의 관계표는 오늘 등비설 꼴랑 이거 3개 배운 거네. 따지고 보면 딱 3개 배웠어.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이잖아. B는 4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B 어딨어? 그래서 마이너스 4야. 자, 이런 거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모르면 이거 찾아볼 수도 있는 거야. 숙제할 때. 그지?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길이고. 답이? 마이너스 8이? 아니잖아. 이거는 8인데 이게 아니라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이게 마이너스 K잖아. 그걸 끝까지 써놓고 했으니까 그것만 쓰면 어떡해. 여기에 들렸구나. 이거 마이너스 4 맞고 이게 A분의 C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
그렇지? x값은 얼마가 있다니?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신성분 관계가 2의 반. 2 나오는데? 아, 이거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마이너스 9에 쓴다고 그래. 민경이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하는데 앞에 꼭 쓰고 있는 거 필요할 것 같지 않아? 플러스. 됐어? 이거 맞는데 이걸 계산을 좀 해줘야지. 잠깐만. 처음에는 얘랑 얘랑 곱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a 두 개니까 a 제곱 r. 그래서 다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씩.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는 그냥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있으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도 묶을 수 있지. 그래서 네가 구한 이거에서 이거를 뭐 해준다? 에이, 지금 뭐 해줬어? 나눠진다. 등비수열은 다 나눔으로 해결해. 자, 187쪽. 187쪽 합니다. 아마 등비수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거야. 솔직히 이거 정확히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 응?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라도 잘 좀 들어봐. 자, 얘가 처음이야.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시행. 이런 거야. 시행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실험을 했다는 얘기야. 행동을. 응? 확률을 구하려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하잖아. 행동을 했다. 그 시행을 했다. 그 시행의 결과의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 그냥 실험을 했다는 거야. 자, 현재 상태야. 자, 가로 세로가 5인 가로 세로가 5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야. 그럼 현재의 넓이는 20이야. 자, 뭔가 시행을 했어. 3번. 그래서 내가 얘를 A1이라고 부를 거야. 뭔가 시행을 한 번 더 했지. 얘가 A2야. 구한 게 이러한 시행을 같은 시행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했대. 그럼 똑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0번 하면 얼마냐? 지금 이걸 넣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시작합니다. 뭔 짓을 했냐면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정사각형을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했더니 총 9개의 정사각형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거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7을 하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게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7을 하자. 자,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는 거에 뭔가 봤더니 남아있는 넓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야. 뺀 게 얼마냐가 궁금한 게 아니야. 남아있는 넓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남아있는 넓이를 구할 건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비율의 개념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
이걸 빼기의 개념을 쓰면 등비수열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율의 개념으로 쓸 거거든. 자, 남아있는 건 원래 넓이의 몇 분의 몇 남아있니? 이렇게. 그럼 9칸 중 8칸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넓이의 몇 분의 몇? 9분의 8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한 건 25 곱하기 9분의 8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 다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썼대잖아. 10번이나. 그러니까 9분의 8 곱하는 걸 몇 번 했다는 얘기야. 10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이 답이야. 이 답이야. 부탁인데. 자, 답은 그거고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 이거야. 자,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현재 얘가 없어. 자, 여기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웃등분을 했어. 그 다음에 또 가운데 거를 날려버렸어. 여기 날려버렸다고. 여기를 날려버렸어. 그럼 이렇게가 남겠지. 그럼 여기서 얼마큼이 남아? 비율 9분의 8이 남지.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치? 그럼 각각이 9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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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8이 남았지? 그치? 각각이 9분의 8이 남았으면 이 전체에서도 얼마가 남은 게 되는 거야? 9분의 8이 남은 거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얘는 생각을 해봐. 어떤 피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이렇게 잘라졌는데, 여기에 3분의 1 먹고, 여기에 3분의 1 먹고, 여기 3분의 1 먹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먹었다 쳐봐. 그럼 전체에 얼마가 남겠어? 3분의 2가 남는 거 아니야? 여기도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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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가 남잖아. 그럼 전체에도 3분의 2 아니야? 비율상? 당연한 거잖아. 알았니? 그게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돼. 자, 내가 이걸 다 자르고 있어, 이건. 이렇게 자르고 있어. 여기는 원래 비어있으니까. 이야. 자, 이 색칠한 거를 내가 몇 조각으로 내고 있는 거야? 몇 조각 내고 있어? 72조각. 한 칸당 9조각씩 8칸이니까 72조각. 그 72조각 중에 가운데 있는 이놈 뺐지. 몇 개 뺐어? 8개. 그럼 72조각 중에 8개가 뺐으니까 몇 개가 남은 거야? 64. 그럼 전체 72분의 64가 남은 거지. 9로 나누면 8로 나누면 9분의 8이 되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얼마가 남았다? 9분의 8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의 9분의 8이니까 여기에 9분의 8이 아니라 얘의 9분의 8이지. 그럼 얘 곱하기 9분의 8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또 9분의 8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9분의 8의 제곱이 되겠지. 한 번 더 시행하면 또 9분의 8.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답이 이게 돼. 이게 뭐야? 10번 시행하고 뭐하는 넓이? 남아있는 넓이.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가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 뺀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셔.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떤 애가 뺀 부분의 넓이의 합을 이렇게 구해. 이렇게 구해서 답은 나와. 자, 처음 넓이가 25인데 그 25에 9분의 1이 빠졌지.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또 여기 빨간색이 빠졌잖아. 그 빨간색은 25 곱하기 9분의 1이 한 칸이잖아. 그 한 칸에 또 9분의
일자리가 요거 한 개지. 그런 게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적어서 구하는 애가 있어. 이거 구할 수 있거든. 나중에 가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힘들지? 니네가 봐도. 어떻게 구하느냐? 10번 시행하고 남아있는 넓이 말고 10번 시행했을 때 내가 뺀 애들의 합이 넓이가 얼마냐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 제 처음 넓이 얼마야? 25.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이거지. 이걸 빼버려. 남아있는 걸 빼면 그럼 뭐가 남겠어? 내가 여태까지 뺀 넓이가 나오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만 구한다? 남아있는 넓이만 구한다 이거야. 그래야지 편하다. 자, 6-2번. 혹시라도 정삼각형 넓이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것 좀 적어. 정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고 a는 평면의 길이다. 나 혼자 말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간다는 거고, 다음 영상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에서 다시 만납시다. 구독, 좋아요는 필요 없으니까. 바이바이.